네, 한동안 좀 게을리했던 일주 분석을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본인들 일주는 언제 해줄 거냐고 댓글들을 다셨길래 아무래도 본인의 일주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 전에 며칠 전에 유튜브 보시고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올해 그 운대하고 이제 대운이랑 다 해서 해드렸는데 좋은 일이 좀 생기실 것 같다 해서 제가 타로하고도 뽑아드렸고 몇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니 자기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게 해결이 되냐.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운대라는 게 어떻게 그거 하고 또 타로로 봤을 때도 되게 괜찮으셨거든요. 어떤 조짐 같은 게 저도 그분의 이제 기감도 느끼고 되게 착하고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해줬던 그대로 사실 되게 모든 게 이루어져서 자기도 신기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조심하고 그래야겠다 이러면서 방금 전화를 주셨네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래요. 그러면서 본인 힘을 얻으시라고 저 이런 전화 받으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막 기존에 뭐 잘 나가시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본인들 계속 잘 되냐 이런 거 하는 거 묻는 것도 그거지만 힘드신 분들이 좀 이제는 언제쯤 괜찮아지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딱 나왔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비관적이면 저도 힘든데 마침 그 운대가 바뀌고 있었고 좋은 그거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운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마침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저야 네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호일주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일단 기둥 자체가 빨개요. 병혈주는 하늘과 땅이 다 자기의 기운이고 음과 양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 자체는 팽창하려고 하는 여름의 강한 화의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의 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병화일관들은 남자도 남성스럽고 여성도 스케일이 되게 화끈하고 화통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양일간인데 밑에 지지에 오화가 본인의 그 안에 본인의 음과 양이 다 들어있는 제가 며칠 전에 양인살 해드렸죠. 병화에게는 오화가 양인살이에요. 일간들한테도 양인이 없는 거는 아닌데 왜 제가 이제 그때 양일간들의 양인살만 해드렸냐면 양일간들이 양일살이 더 이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양일살만 해드렸을 뿐이지 본인의 만약에 사주에 내가 음일간인데 만약에 정화인데 양일살이 있다 그러면 비슷한 어떤 영향력은 발휘하긴 하는데 양일간의 그 양인보다는 영향력이 조금은 낮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일간들의 그 양이는요, 양일간의 양일살은 각 계절에 도화, 왕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수 아니면 오화 아니면 유금 아니면 묘목. 그 왕지 안에는 양일간, 양하고 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강하게 파워풀하게 지지로 들어오는 기운이 더군다나 이제 겁재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겁재라는 게 내 걸 뺏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오히려 기운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남의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강한 기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일간의 양일살이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오 일주는 그 양인을 바로 본인의 일지에 끼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바로 밑에 본인의 음과 양의 기운을 강하게 주는 기운까지 밑에 두고 있으니 얼마나 강한 불기둥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양오행적으로도 풀고 성격적으로도 풀고 좀 쉽게 병호일주의 어떤 이런 성격 좀 쉽게 병호일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게요.
일단 화라는 거는 오행에서 여름의 기운을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카메라가. 네. 나무로 오행을 표현하자면 뿌리는 수에 해당되는 기운이에요. 겨울이기도 하고요. 겨울에 나무가 자랄 수는 없죠. 그래서 겨울에 수는 뿌리나 씨앗에 해당되는 네, 그런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은 이제 봄이 돼서 땅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 기운이 봄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 나뭇잎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잎사귀들이 풍성해지면서 가지들이 많이 되죠. 그게 이제 화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나뭇잎이 푸르게 옆으로 확 팽창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기 전에 환절기인 토를 거쳐서 토는 이제 꽃이라고 나무에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잎사귀와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게 가을의 금의 기운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시 열매도 떨어지면 다시 이제 뿌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오행이 이렇게 순환돼서 하는 나무의 기운으로 생각하시면 오행을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병호일주는 화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화라는 거는 여름이고 팽창하고 확장하고 또 변화, 발전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문명을 화에 비유하기도 해요. 뭔가 변화하고 발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자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위로. 이게 옆으로 퍼지면서 뭔가 변화 발전하면서 결실을 맺어야 돼요. 네. 금으로, 가을로 가는 결실을 맺는 어떤 그런 단계예요. 근데 이제 병호일주 자체의 지장간을 보시면 병기정 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병화와 정화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병화는 자기의 비견이면서 정화는 네, 겁재이지만 병화와 정화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완전체인 거예요. 화의 완전체. 네. 그런데 이제 가운데 기토가 너무 뜨거운 화의 기운을 조금 이제 그 토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토는 병화에게는 상관입니다. 상관을 일찍 끼고 계신 분들은 상관의 특징이 장단점이 참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데 상관은 쉽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식신하고 비교해서 상관을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식신은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적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적응력과 쉽게 얘기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자기의 자존심도 가끔은 버리면서 가는데 상관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리고 불이라는 게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그거기 때문에 그 불 자체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일주인데 밑에 상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병호일주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안 맞으면 쉽게 자존심을 꺾지 않는 네, 그걸 장점이라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상관의 장점은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식신이 재성을 더 잘 생하는데 식신 있는 사람은 재성,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굴릴 수 있어요. 근데 상관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싫으면 안 해요. 본인의 어떤 가오 떨어지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성을 생하기에는 식신보다는 좀 약하죠. 그런데 본인이 한번 꽂힌다. 그러면은 간쓸게도 다 빼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상관이기도 해요. 어, 그리고 특히 지지에 본인의 일지에 오화를 끼고 계신 분들은 불의 속성도 그렇지만 특히 오화는 숨기고 있질 못해요. 자기 속 마음을 남들에게 네, 숨기질 못합니다.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지에 혹시 오화를 끼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자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개방되고 오픈되고 그거 하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 손해예요. 그러니 오화 끼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한 번씩 한 템포씩 늦춰서 본인의 얘기를 꺼내세요. 너무 많이 오픈했다가 본인한테 나중에 이게 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로 치면 말인데
불 자체도 어둠을 밝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불 자체의 화일관들이 순간적인 어둠에서 불을 탁 켰을 때 어떤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순간적인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거는 오래 생각해서 지략적으로 사용하는 수의 기운과는 다르게 순간적인 어떤 반짝함,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빠르지만 그게 오래 생각한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력이 본인에게 어떤 판단 미스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화의관들은 너무 급하게 뭔가를 결정 내리시는 거는 살짝 조심을 하셔라. 특히 병호일주 같은 all or nothing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아니면 도. 본인이 믿으면 쭉 가고 아니면은 뒤도 안 돌아보는. 화끈하죠. 화끈하죠. 그리고 본인이 한번 믿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보여주고 다 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뭐예요? 활활 타고 나중에 쟤밖에 안 남을 수가 있어요. 병호일주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냥 이 순간 나를 모두 불태우리라. 그리고 내가 뭔가에 그러면 나는 그냥 타다가 쟤로 남으리라. 이런 어떤 순수한 열정 있지만 이 순수한 열정이 사실 조금은 뒤를 생각하는 수와 금의 기운까지 같이 옆에 있어야지만 이게 순수한 열정으로 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 경자년에 병호일주가 제가 오늘은 개인사주라는 게 아니라 경자년의 병호일주가 어떤 그거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네, 마칠게요. 자, 병호, 화의, 순수한 화의 기운이 지금 경자는 가을과 겨울의 기운이죠. 금은 이제 뭔가 결정을 내리기로 시작한 가을에 시작되는 어떤 기운이고, 그 다음에 수는 그거를, 그 열매를 저장하는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불이 적당히 있으면 이 경금, 아직 다 익지 않은 이 경금을 단단하게 불로 더 익힐 수 있죠. 그러면 신금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병호일주에 비해서 뜨거운 불에 비해서 경금이 하나가 본인 사주에 만약에 불이 세다 그랬을 때 경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경금이 제대로 익을 수 있을까요? 너무 불에 뜨거워서 네 녹아버리겠죠. 그렇지만 본인 사주 일간 자체에 골고루 그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 경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 불로 그 열매를 조금 더 내실을 귀하게 단단하게 익힐 수 있는 그래서 수의 기운으로 저장을 하는 네 그리고 자오충이 물론 사실은 병호일주에게 경자년은 하늘과 땅이 다 충이에요. 병경충 그 다음에 자오충. 근데 충을 모두 나쁘게만 보시지 마셔야 해요. 합이 좋고 충이 나쁘다 이거는 1차원적인 네 저기 생각이에요. 이 경금을 병화가 조금 더 단단한 내실을 기하는 열매로 만들고 근데 본인에게는 조금 힘이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의 오화를 자수가 또 건드려 줍니다. 하지만 씨앗이라는 자수는 또 오화라는 불을 만나서 여기에서 물과 불이 만나면 목이라는 걸 키워요. 목은 또 병화에게는 인성이기도 해요. 뭔가 이런 자충우도를 겪으면서 본인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생각 또는 공부 또는 주변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기가 병호일주에게는 경자년이라는 거죠. 병호일주에게 경금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편제거든요. 편제가 들어왔다. 그러니 돈이 생길 것이다.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일주의 특징도 있지만 대운 보셔야 되고 전체 사주 원국도 보셔야 돼요. 근데 올해 병호일주에게 경자년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경금이라는 게 결국 화에서 금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인 토가 좀 튼실해야 기토보다는 무토가 있을 때 무토는 연결을 시켜주니까 조금 더 생재를 하는데 가을과 겨울을 연결시켜주는 건 사실은 무토거든요. 기토는 있으니까 병호일주 자체에 그래서 기토가 본인 사주에 무토에 해당되는 술토나 진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결실을 내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해야 저도 정리가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지금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죄송해요. 제가 이 드리는 표도 참 미비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그 고전명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 12운성에 뭐 절태 이런 거를 쓰지는 않아요. 그게 요즘 12운성이 잘 맞지도 않고 12운성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설명이 조금 표랑 같이 또는 이거랑 같이 해서 알기 쉽게 되지는 않지만 제가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어쨌든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오행을 나무의 어떤 뿌리와 줄기와 가지 펴지는 것과 꽃과 열매로 생각을 하시면 오행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 병호일주 자체는 본인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양인이 강한, 그래서 자기의 성정도 강하고 all와 nothing의 어떤 기질이 강하고 본인의 자존심이 높고, 화끈할 때는 화끈해서 믿으면 다 주지만, 네, 아닌 경우는 아니지만 나중에 잘못하다가 활활 타버릴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장점으로는 참 사람이 화끈하고, 네, 뒤끝 없죠. 근데 단점으로는 너무 조급할 수 있다. 성급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올해 경자년이 병호일주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어, 결실을 뭔가 내려고 하면서 자기의 기운이 빠지면서 그 어떤 관에 의해서 수기운에 의해서 본인이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게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본인이 세우는 어떤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는 받지만, 좌우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물과 불이 만나서 목기운을 만드는데, 이 목기운이 결국 병호일주에게는 인성으로, 네, 온다. 또는 뭔가 새로운 걸, 목이라는 건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오행적인 설명으로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개개인의 어떤 그거를 보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히 제가 이제 십성으로 뭐 편재, 정관 이런 설명을 조금은 자제하는 이유는 다시 제가 일주 분석을 하면서 오행의 깊이를 조금 더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오행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사실 저기 제가 정관 평관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호일주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곧 정미일주 일주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